네,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주에 한 4종목 준비를 해왔는데요. 먼저 어도비입니다. 어도비 우리 포토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유명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? 이 개발 기업인데 어도비 주가가 거의 7.6% 급락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어도비가 지난 9월에 이 피그마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0억 달러라고 해서 이거 되게 큰 금액이고 이 피그마가 디자인 관련 또 소프트웨어인데 피그마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어도비의 경쟁사잖아요.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피그마 프로그램 되게 많이 쓴다고 해서 그랬는데 요걸 이제 인수한다고 하니까 이제 크고 있는 경쟁사를 인수를 해서 제거하려는 거 아니야? 뭐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실제 미국 법무부에서 이 피그마 인수하려는 데 대해서 이제 좀 제동을 걸려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반독점 관련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다음 달쯤에 제기할 것 같다. 이걸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블룸버그가 이걸 보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는 많이 급락을 한 건데 다만 어도비에서는 이 피그마 인수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 기회가 될 거야.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반독점 뭐 이런 건 아니야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. 다만 일단은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뭔가 발목이 잡혔다라는 데에서 주가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. 자, 그다음 비욘드 미트입니다. 이 식물성 가공육 업체로 유명하죠. 그래서 대체 가공육 업체인데 10% 급등을 했습니다. 사실 실적 자체는 좀 보시면 매출이나 EPS는 예상보다는 잘 나오기는 했어요. 근데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20%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올해도 매출은 감소할 거야 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좀 있습니다. 일단 지금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앞서서 뭐 소비 지출은 계속 한다고는 해도 이 대체육이 일단 고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게 나와요. 그래서 올해에도 매출은 줄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회사 측에서 제조 공장이라던가 이제 생산 인력을 좀 더 효율화해서 우리는 마진을 14%포인트 이제 개선을 했고 올해에는 매출 감소 그냥 감내하면서 다만 이걸 늘리려고 뭘 하질 않고 오히려 현금 흐름에 플러스 전환을 하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둘 거야 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굳이 이걸 팔기 위해서 뭐 마케팅 강화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내실을 다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세 번째 라이브 네이션입니다. 10% 넘게 급락했는데 이게 작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인데요. 라이브 네이션 저는 사실 이 기업을 처음 접한 게 어디 공매도 많이 하는 되게 유명한 운용사에서 라이브 네이션은 이건 공매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나의 1순위 공매도는 라이브 네이션이고 얘들의 사업 구조는 뭐 형편없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별로인 회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 1위의 공연 사업자가 라이브 네이션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비욘세, 마돈나, 국내에서는 뭐 BTS나 블랙핑크가 그쪽에서 공연을 할 때 그거를 기획하는 회사가 바로 이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해요. 그래서 꽤 큰 그런 회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만 몰랐던 거죠. 저만. 그리고 자회사 티켓 마스터를 통해서 또한 이런 뭐 공연 티켓 등 이런 예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실적 발표했습니다. 매출액 전년 대비 60% 가까이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보다도 잘 나왔고 조정 영업이익은 예상을 조금 밑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았어요. 근데 주가는 왜 급락했지? 그걸 봤더니 이게 국민 가수라고 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꽤 유명한 미국의 국민 가수래요. 뭐 우리나라 아이유 같은 뭐 그런 가수인 것 같은데 요 공연 티켓 판매를 요 티켓 마스터가 했었는데 수요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티켓 양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데 막 이게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폭주하고 이러면서 뭐 아무래도 사이트가 뭐 중단되고 뭐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티켓마스터에서 그래서 이걸
온라인 판매를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리면서 뭐 그 팬들이 이걸 뭐 소송을 걸고 그러면서 정치권 정부에서도 비판을 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소송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티켓마스터가 이런 독점권으로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다. 지금 그런 비난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라이브 네이션 자체도 별개로 반독점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왔거든요.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 네이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논란을 일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개선안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 개선안 내용을 보면 결국은 약간의 그런 뭐 독점권 좀 해소하고 지금 수수료 높다고 비난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낮추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얘네 마진이 조금 나빠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로 변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선안 발표하면서 주가 급락한 게 아무래도 그런 소송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진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 마지막은 이제 카바나인데요. 카바나 올 들어서 뭐 100% 넘게 급등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. 지난달에. 그러니까 결국은 뭐 20% 급락을 했습니다. 뭐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우리 수피아님은 그래도 약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신 기업이긴 한데 자 카바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뭐 역시나죠. 뭐 매출은 24% 급감을 했고 주당 순이익이요. 마이너스 7.6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적자 폭이 어마무시한 거죠. 시장에서는 그래 적자를 볼 거야라고 했지만 이걸 약 2.2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7.6달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았던 뭐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나오면 한 번쯤 당연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죠. 그러면서 이제 20% 급락을 했는데 카바나는 앞으로 6개월간 우리는 10억 달러 비용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어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급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여전히 70% 넘게 상승을 한 상황이다.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.